잠깐만 언급을 하고 갈게요. 최대집이 대선 출마 선언했거든요. 얼마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이 사람 벌금형 이력을 보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들어있더라고. 2005년에 마약법 위반 벌금 300만 원. 폭력 전과도 있고요. 공무집행 방해 이력도 있고요. 이 사람 그 유명하게 예전에 그 무슨 행사장에서 박치기 하던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뭐 저게 의사야 싶을 정도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인데 마약류 관리 위반 이게 뭘까요? 이게 종변이 있어야 이게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그 프로포폴 사실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이제 그런 마약류 같은 경우들은 장부에 정리하고 처방전 했을 때 처방전에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 없이 자기가 그냥 임으로 투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저기 마약류 처방을 해줘가지고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집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대선반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이 출마 선언하면서 다들 이 뭔데 얘가 출마 선언을 하지? 이런 좀 의아해하는 반응을 일으킬 만한 분이셨고 이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해가지고 그 본과 4학년들이 응시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본인이 이 재시험 기회를 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서 지탄을 받았던 분들인데 대선에 나온다고 하셔서 참 재밌는 시선으로 좀 쳐다볼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대선은 누구나 나갈 수 있죠. 아니 아니, 없어서 못 나가죠. 의사가 제3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는 것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이제 우울증. 그러니까 부인분들이 우울증 있을 경우에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게 실은 마약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울증과 조울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제3자에게 줬다는 얘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마약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제3자가 최대집이 제3자를 이용해서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의사가 마약을 그 처방해 줬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의료인으로서 엄청난 실수죠. 이거는 그 큰 문제가 될 것 그런 같아요. 자가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문재인 장군 막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셀럽이 됐어요. 누가 대한민국 사람이 의사협회장을 합니까? 최대집이 난 처음이었어요. 머리 밀고 막 또 이런 놈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진 뒤에 나중에 대선 나오고 총선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대선은 내가 봤을 때 큰 의미 없고 총선은 어떻게든지 국민의힘 같은데 입당해서 국회의원 출마를 할 거라고 보는데 참. 자, 그 가운데 지금 최대집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 토론회 보니까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 전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토론회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공격받은 당사자니까 그렇다 치고 추미애 대표가 가장 토론 잘합디다 인간적으로 호감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 후보들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웃는 모습조차 경직돼 있어. 그 추미애 대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했어. 전과로 또 티격태격한다. 국민들이 짜증낸다. 그 토론회 보니까 이제 뭐 검증단 만들자고 하니까 저야 뭐 그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전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어떠셨어요? 솔직히 보기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에는 저 나름대로 되게 좀 재미? 뭐 저 개인적으로 재미가 좀 있었고 그 앞에 토론, 그러니까 그 예비 경선 그 1차 그 토론회 때하고 비교하면 진짜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후보들도 준비가 되었고 방송국도 시스템을 잘 그 앞에 부족했었던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세균 총리님께서 계속해서 약간 이 그 뭐랄까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비틀어서 계속 좀 고집 부리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일부 이제 후보자들도 약간 동참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보기 안 좋았는데 이것을 또 추미애 장관님께서 깨끗하게 딱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립적인 느낌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근데 클린 검증단을 만들자는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큼이면 본선에 가면 이제 본선 갈 확률이 제일 높은 후보잖아요. 본선에서 이게 언급이 안 될까? 그리고 지금 클린 검증단이란 그
지금 국민의힘은 검증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을 2013년 국회에서 그렇게 공격했던 그 김진태를 단장으로 시키겠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할 텐데 이제 검증단이 있으면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토론에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문제는 검증단에서 이미 다뤘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사생활에 관련된 거나 그 토론회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싸움하기에 좀 껄끄러운 문제들을 거기서 그냥 넘겨주는 것. 즉 미국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도덕성 검증은 따로 국회 상원이나 하원에 있는 검증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이제 청문회 할 때는 정치에 관련돼서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토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 시작 전에 검증단을 만드는 걸 지금 불비해놨지만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 낸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만 말씀드리면 일단 뭐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본 게임이 벌어지기 전에 클린 검증단 관련해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 3가지 지점 말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지점은 저는 21대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했더니 전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이제 벌금도.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인생 치열하게 안 살았구만. 아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 정도로 올라온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선거를 몇 번씩 치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좀 검증을 다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추미애 장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제 좀 정책 선거 뭐 대안을 제시하거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거나 이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TV 토론 뭐 무한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전과가 어떻게 되냐, 그 전과 자체도 뭐 어마어마한 전과도 아닌데 비난받을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정책 선거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추미애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하늘 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은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이 뭐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부분들 몇 번의 선거를 걸쳤고 검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검증을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냐.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대에서는 뭐 국회의원 모든 선거는 다 검증단인데 대통령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반대 말씀하신 건데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것이고, 그 국민의힘이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이명박 박근혜 검증을 했을 때의 부분이라든지 이번에도 뭐 윤석열 포함해서 12명 관련해서 어떤 검증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의혹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었고 혹은 어떤 식으로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하고 단순하게 뭐 저도 그거를 뭐 옹호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20년 전 공직자가 아니었었고 또 일반 그냥 한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음주운전 한 번 한 걸 가지고 이걸 2번 했네, 3번 했네, 이런 부분들이 뭐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네 없네, 그러면 이미 도지사라든지 성남시장 선거했을 때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이런 부분들에 약간 집중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 아니라 방금 그 논리라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그 프로야구 선수 되기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학폭 문제도 그러해서 지금 운동 경기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주장이 옳다가 아니고 그 유창희 씨의 그런 시각도 있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당에서 클린 검증단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민주당도 했으면. 이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선에 가기 전에 이미 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러이런 시스템을 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경선 과정에선 좀 유리한 구도가 있어요. 민주당이 먼저 하고서 저기에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늦게 하면서 앞에 거 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후보들이 지금 6명이 소위 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화백제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명이 다 찬성해야 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공방이 안 될까? 저는 계속적으로 공방이 되고요. 본선에서 공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지혜롭게 해법을 찾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이 정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되었고 국민의힘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라고 치죠. 뭐 홍준표가
그 대지 발정제가 이 음주운전보다 더 작은 이슈일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그 근데 후보들은 이재명의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도덕적 해이, 정치적인 비리 이런 문제가 더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서 싸움에서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클린 후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구차하지 네, 않을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클린 검증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어서 검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게임이 시작됐으니까 이번에는 사용 못하겠지만 다음 게임에서는 게임 들어오기 네. 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정리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원래 대선 관리위원회 당내 검증 기구가 원래 있는 거예요. 지금 옥상 옥에 기구를 또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획단이 있죠. 특정 주자를 의식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대의 논리가 쏟아지는 거고 다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는 일을 하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고. 부분이 있죠. 근데 이재명 지사 이제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뭐 전과 사범 물론 전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루 올 리는 없겠지만 내가 치열하게 사신 거잖아요. 이덕춘 변호사한테 제가 치열하게 안 사셨군요라고 하는 게 네. 하다못해 집회 시위에 관한 뭐 이런 전과 난 자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과가 나쁘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 자체를 막 때려 박아가지고 이재명은 전과 사범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만 그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심의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치고 나머지 사건들 보면은 되게 기득권과 싸우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2002년에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사건을 취재하던 PD를 돕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검사 사칭해서 전화하는 방조죄로. 거를 이재명이 검사 사칭했다 공무원 사칭이라고 그래서 사실 내용 알면서도 이재명은 검사 사칭한 자야 범죄자 이런 이미지 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004년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150만 원 이거는 또 가져와서 그보다 더한 거 있잖아 100만 원 이하도 있잖아 이거 한번 까봐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주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공용 건물 손상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2004년에 있었는데 이게 성남시 의회하고 성남시립병원 짓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거기에 이재명 그 설립운동 대표였던 사람이 이재명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성남의료원이 그 작년인가 개관을 했거든요. 그 성남의 의료원 하나 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가 이재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과로 다 묶어가지고 마지막 2010년에 선거법 위반인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제출했던 이게 당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50만 원 이렇게 전과 사범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내라든지 경쟁 후보들이 이건 괜찮다. 이 정도는 오히려 훈장 아니냐. 이렇게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내용은 저는 묻지도 쏙 않고 빼고. 전과 사범 중에 벌금 150만 원 맞은 거 말고 또 있을 거야 하면서 그 김부선 말 끌어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욕주기 하는 행위는요. 어차피 민주당 내에서 검증을 하든 안 하든 본선 가면 똑같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감정 싸움 하는데 가장 치열한 방식이에요. 그게 특히 정세균 후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150만 원 말고 다른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만 원 이하가 또 나오면 내가 보기에 치명상이 입는다고 봐요. 근데 이게 자꾸 모욕주기 방식으로 해갖고 다 알려진 건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나 성남시 선거에서 나왔던 얘기를 또 끄집어 와가지고 공격하는 얘기는 진짜 비열한 겁니다. 그거. 아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일정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보고 뭐 이렇게 짚고 넘어간 정도의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끌어들이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기다 생각합니다. 이제 검증단 만들자 이러고 이러는 부분 잘못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낙연보다 정세균이 더 미워졌어. 이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계시겠죠? 아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네. 보여드렸어요. 정세균 후보 그 장관 청문회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 도로교통 음주운전, 네. 법규 위반 막 수십 건 네. 이런 거까지 검증하자고 하면 되겠냐고요. 맞아요. 우리가 만약 검증을 해야 되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공직 수행하는 중에도 또 음주운전을 막 했다 이런 거라면 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근데 그때 그 150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초범인데 150만 원이 가능하냐?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당시에 음주운전은 음주 수치로 벌금을 매겼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많이 마셨구나 인식하면 되는데 초범이 아닌데 1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다. 맞습니다. 저 이재명 지사보다 한 3년 전
3년 전에 일산에서 나오고 120만 원. 초범이었어요. 그 후로 운전자는 아예 한 적도 없고 운전 아예 안 했으니까 그 후로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이나 이낙연 후보가 쉴드를 치건 쳐줘야 돼요. 아니 맞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다고 쳐줘야 되는데 있는 사실 없는 사실 계속 공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그런 품을 보여주는 게 어떻든 간에 좀 정치 선배로서의 자세인데 참 이게 게임이 되다 보니까 승자 독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명만 살아남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더 매몰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품을 보여주는 것이 네. 정치적으로 더 큰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